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 돈의 물줄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기다리던 미국의 1월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6.4% 상승. 둔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상보다는 높았고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의견인 것 같은데 그래도 미국은 잘 견뎠잖아요. 우리 장은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대표님? 저는 오늘 파생 공격한 것 같아요. 우리 장이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 올랐어요. 시초가에 어떤 느낌이 딱 들었냐면은 공격은 들어가는데 네. 한 320이나 20에서 정도에는 돌려 세울 줄 알았더니 그걸 더 뺀 게 미결제 악정을 10,000개약이나 늘리면서 공격을 했어요. 네. 내일이 위클리 옵션 10,000개거든요. 우리나라에. 예, 네. 그래서 일반적인 어널리스트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달겠지만 하방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냥 매도 공격이라고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내일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위클리 만기까지 더 뺐다 갈 건지 아니면 오히려 미국 시장 내일은 빠졌는. 그러니까 오늘 공격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공포를 느끼게끔 딱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미결제를 10,000계약 정도 했다는 얘기는 네. 간단히 얘기해서 그쪽에서 더 떨어뜨리려는 하방을 건 에너지도 있고요. 네. 오늘 금융투자는 현물에서 때리면서 금융투자는 내일 빠지면 오히려 땡길 것 같아요. 외국인은 오늘 삼성전자는 매도 안 했어요. 네. 하방의 공격은 저는 금융투자하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공격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전번 방송에서 저는 CPI 보면서 한 번 더 땡겼다 올 빼든지 이 굉장히 중요한 이 318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마디인데 오늘 이거를 깼어요. 그러니까 1월 31일, 2월 7일 굉장히 중요한 쌍바닥 여기서 미국 시장이 공격당하든 뭐하든 우리는 돌렸거든요. 네. 이때 삼성전자가 61,000원입니다. 61,000원. 근데 이걸 한번 보시죠. 오늘은 317.6까지 뺐어요. 이게 이 수치의 의미가 뭐냐면 앞으로 3일 코스로 이 320과 23 요 정도 사이에 대반등이 없으면 네. 이 장은 하방 공격이 더 가속화된다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게요. 그럼 네. 종합주가 지수가 요 맥이 이제 오늘 2,400을 살짝 깼다가 돌릴 건지 그 다음에 그냥 오늘 뺀 거 내일 아침에 시가가 저가되면서 돌릴 건지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 같냐면 저는 이 그림을 갖고 한번 미리 시나리오를 짜봤습니다. 지금 요 자리가 하방의 공격의 맥점이었습니다. 1월 31일, 2월 7일, 2월 13일 그리고 오늘입니다. 네.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거를 깨고 내려가면 이건 공포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를 기준 보면 6만전자는 안 깰 것 같아요. 우리가 삼성전자 항상 6만 원과 6만 5천 원에 4천 원에 중심값 6만 2천 원고 2, 3천 원 왔다 갔다 하면서 꼬리 변동성을 강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공격해서 310까지 깨가 이게 2,400 살짝 깨갖고 2,370, 80 정도 오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놓고 보면 저는 오늘 1차 공격 들어갔고 여기서 한 번 더 공격 들어와도 또다시 325와 330은 또 온다. 여기가 또 2,470과 2,500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격은 저는 어떤 해석이 되면 주도주가 바뀌겠구나. 그렇게 의미를 두고 네. 한 번 더 뺐다 가냐 그 다음에 바로 돌리냐는 내일 결정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6만전자 깨면 바로 매수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를 놓고 볼 때는 간단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어요. 뭐 K칩
관련된 연결고리가 잘 안 됐다는 점도 있고 네. 그다음에 버펫 옹이 뭐 TSMC 팔아갖고 AM 애플로 가니까 또 우리 아시아권의 반도체 관련해 갖고의 노이즈도 있었고 또 이것 때문에 대만 홍콩 증시가 급락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아시아계 헤지펀드들이 동시에 같이 공격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 저는 여기 6만 1,000원 깨면 이거 깰 때 매도가 아니라요. 저는 삼성전자 3, 4천 원 뛰게 하실 분들은 여기서 사십시오. 근데 6만 1,000원 단까지 오면 예. 네. 근데 요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6만 1,000원에서 한 6만 5천원까지요. 6만 4, 5천 원이면. 4, 5천원까지. 예. 그럴 때 오히려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요번에 급등했다가 조정하는 거 있죠. 간단히 얘기해서 요번에 칩셋 미디어, 그다음에 AD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또 코리아 서키트 뭐 이런 것들 많이 급등했거든요.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11,000원에서 17,000원, AD 테크놀로지도요. 오히려 삼성전자 여기 뺐다 돌릴 때 오히려 그쪽 라인들 종목들을 사시는 게 어떻겠나. 그 대신 AI 칩법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 실적이 안 되는 그 급등주하고 로봇 관련주하고 인공위성 우주항공 관련주는 제외시키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하지 않는 게 어떻겠나. 아니 같은 섹터 내에서도 이 차이를 두는 게요. 네. 이게 전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데이터입니다. 이 삼성전자 2월 8일 날 전번 방송에 있었는데 이때가 670만 주 공격해갖고 6만 1,000원 해갖고 선물이 318 이때 바로 돌렸습니다. 또 2월 6일도 똑같아요. 그럼 요번에도 공격을 했는데 요번에는 매도를 안 했어요. 몇백만 주. 그냥 36만 주. 오늘은 금융투자가 220만 주와 매도가 현물 매도 그다음에 선물을 매수하면서 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요거 한번 보시죠. 네. 지금 9만 5, 6천 원 이게 전번 시간에 본 겁니다. 2월 8일 전번 우리 수요일 나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꼭지예요. 마치 차트 자체는 전고점을 뚫을 것만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2월 8일 일주일 지나서요. 일주일 지난 그래프입니다. 막혔네요. 막혔죠. 네. 제가 SK 하이닉스는 이거 다 털고 4월 달 진짜 실적이 이번에 나온 실적보다 더 커지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라고 했고 잘못하면 7자 다시 봅니다라고까지 얘기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저는 매매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3개월 동안은. 대표님, 시장이 한 번 더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6만 1,000원 단까지 밀리면 사도 좋다. 다만 위 상단이 한 6만 4, 5천 원에 막혀 있을 테니까 수익률 측면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시고 그 대신 SK 하이닉스가 빠졌을 때 그 종목으로 들어가는 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같은 반도체 내에서도 삼성전자는 사도 되는데 왜 SK 하이닉스는 사지 마라 그러냐는 게 갖다 얘기해서 롱숏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는 공포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3%, 5%. 그러니까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저는 앞으로도 3개월 동안 그냥 노가난다고 그럴까요? 크게 빠지지도 않아요. 크게 오르지도 않아요. 그러면 들고는 있어요. 그러면 가장 답답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 될까요? 밑에서 산 사람들 5만 전자나 6만 조인 팔 수 있어요. 7만 전자, 8만 전자 사는 사람들. 그분들 이게 잘못하고 6개월 가버리면요. 그리고 급등 종목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삼성전자 그렇게 갖고 있는 분들 그거 털립니다. 자꾸 빨리 복구하려 7만 전자 가기 전에 6만 5천원에 또 떨어지고 또 이게 반복적으로 하면 그걸 손절해 갖고 딴 거 개별 종목 중에서 간단히 해서 최근에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에코프로나 뭐 이런 종목들이라도 갖고 있으면 삼성전자 갖고 있는 것보다 몇 배의 에너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심지어는 테마주 중에서 뭐 AI 칩법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로봇 관련 종목이라든지 우리가 또 AP 위성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도 갖고 계신 분들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보이니까 저는 삼성전자, 7만전자 갖고 계신 분들 털리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아주 길게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그재그 만들면서 지수 따는 저는 2,400과 2,500 100포인트가 6개월 간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네. 2,500 가까이 가면 또 흥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2,400 근처 오면 공포 만들어버리고 계속 역사이클 걸리게 만들면서 실제는 순환 주도주 전략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여기서 왜 제외시키냐면 네. 저는 여기서 뭔가 미중 간의 패권 전쟁에서 분명히 미국이 저는 중국을 건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대표님 오늘 또 나온 뉴스들을 좀 살펴보니까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중국의 외교 사령탑인 왕이가 독일에서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던데 조금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그거는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거나 소비주는 가능해서 플러스인데 반도체 저는 분명히 그 이번에 정찰 풍선 위성금 노이즈로 네. 국가안보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가드레일이라든지 그래서 이거는 글로벌 매트릭스를 권력과 권력자들의 파워 게임에서 투트랙 전략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한쪽은 풀어주고 한쪽은 중국에 있는 간단히 얘기해서 반도체 제재 사항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가드레일에서 그 칩보 그다음에 IRI 같이 저는 반도체 쪽에서는 반드시 그게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뉴스에 중국에 있는 반도체 생산 그거를 못 쓰게 만드는 규제가 들어가 버리면 우리나라 기업에도 타격이 좀 크게 타격 있을 수 무슨 있겠네요. 코를 거는 거죠. 뭐 어떤 이 국가안보법을 걸든지 뭐 가드레일 조항에서 중국산에 만들어지는 반도체 에너지 또 여러 가지 그거를 못 쓰게 만드는 제재 룰을 만들어 버리면 저는 바이든 정부는 그거를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SK 하이닉스의 하락과 관련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 삼성전자는 세계가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온이 디램이에요. 요새 좀 강하게 올랐던 것들은 거기도 AI 그러니까 많이 예 들어갈 수 그거 있다. 확산시켜서 뭔가 여기도 에너지를 줄 거다. 거기 제가 전번 방송에서 속지 말고 그냥 털고 나오세요. 온이 반도체 중국과 미국의 갈등 구조에서 제재가 들어갈 때 또 3월 달 정도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분명히 선거 시즌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 빨리 공장 들어와 제재 조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에 있는 거 못 쓰게 쓰려고 그러면 미국의 반도체 공장 만들어서 거기 걸 써. 분명히 그 에너지가 나올 것 같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굴삭 관련된 현대건설 기계나 데모 같은 게 급등하거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징후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공장 져서 그것만 허용해 줄게. 여기 건 안 돼. 이렇게 됐을 때는 각 기업들이 어떻게 돼? 빨리 들어가서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들어가서 져야 될 때 필요한 것들이 장비주라든지 뭐 굴삭기라 이런 공장 그리고 부품단에서 그 파이프라인이 꽂히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오히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서 에코프로도 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그 시각이 아닌가. 대장만 살려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그러니까 롱숏이 같이 같은 섹터 내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롱, SK하이닉스 숏인데 문제는 뭐냐? 삼성전자 롱 해봤자 귀신같이 사신 분들이 7%?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변동성을 누가 따라가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이 파생 시장의 이 그림자 매매 모르면 시가상위 종목들은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네. 이 3월 9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그러면 3월 9일 정도면 이제 1, 4분기 예측치들이 막 나올 거예요. 실적이요. 예. 네. 그거 발표는 4월 5일이나 7일은 삼성전자 할 거고 4월 말에는 이제 SK하이닉스가 하겠죠. 요번 실적보다 개선되는 상황이 나와줘야지 네.
그게 더 적자가 확대됐다라는 게 3월 중순 만기 때 등장하면 공포를 더 유도할 거거든요. 그거를 SK 하이닉스가 그러면 그동안에 삼성전자 매수하고 뒤에 합성된 매도나 ETF 합성한 게 있을 거거든요. 이게 청산 들어갈 때 이제는 SK 하이닉스를 손해보게끔 급격하게 매도 치면서 이 레버리지 일으킨 하방 포지션을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환매수 시켜버리면 그러면 마치 12월 1일에서 1월 3일 코스에 삼성전자 에너지가 똑같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지수를 그때 2,500에서 2,180으로 거의 300포인트 빼버렸거든요. 그때는 삼성전자 공격했거든요. 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저는 그거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이 미결제 약정입니다. 장중에는 11,000개예요. 11,000개. 이거 인수분해 하셔야 됩니다. 이 11,000개 중에 매도 미결제가 있을 거고 네. 매수 미결제가 있을 겁니다. 매수 미결제라는 건 이게 바닥이다 생각하고 산 에너지, 이거 금융투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매도 미결제는 외국인입니다. 갖다 얘기해서 장중에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이게 9천억, 그러니까 10,000개 정도까지 수량으로는 때렸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좀 줄었어요. 그런데 계속 누르면서 현물에서 2,700억, 비차익에서 1,800 때리면서 누르면서 원웨이로 오늘 죽이겠습니다. 금융투자는 무려 5,500억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6,400억을 샀어요. 누가요? 금융투자가. 네. 선물을 샀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현물에서 때리고 밑에서 샀어요.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합성해. 그러면 내일 미국 시장 빠졌어요. 그럼 금융투자는 만약 현물에서 뺐다 땡겨버리면서 선물 매수한 거를 전매도 시키는 작업을 할 거죠. 그러면 오히려 내일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아침에 딱 빠졌어요. 뺐다 올리나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꽂히냐면 금융투자가 현물에서 매수 들어오고 선물에서는 청산 매도로 들어오면 이건 올라가는 에너지입니다. 거기에 현선물 매수 쌍끌이 들으면 더 많이 올라가고 외국인이 반대로 계속 중화시키면 그냥 갇혔고 요 시소를 읽어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인수분해하면 9,000개 오버나이트한 것 중에 대충 반반씩 잡으시는 게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4,500개 정도는 아직도 하방 공격하려고 하는 매도 포지션. 네. 그다음에 반은 요번이 바닥이야 하고 현물 매도, 선물 매수한 포지션. 요게 이제 내일 시장을 결정을 할 겁니다. 이게 2,400을 깼다 가느냐, 또 1월 31일과 2월 7일까지 바로 튀어 오르느냐, 그걸 결정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또 장비주라든지 그 부품단의 종목들의 순환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하신 네. 뭐 왕이 부장하고 이런 뭐 만나고는 저는 기술적으로 상관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하나투어라든지 이런 소비주들이 요새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풀었는데 그날 롯데관광개발이 꼭지쳤습니다. 15,500원에 오히려 떨어졌어요. 네. 이제 2월 18일 기준으로 이제 중국도 풀어준다니까. 네, 단기 비자로 우리가 이제 중국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진짜 오나 볼 거예요. 와야죠. 그냥 풀어줬는데도 안 오는 노이즈가 나오면 이거는 어떤 전략이 나오냐면 보이지 않게 중국 공산당이 규제를 하는 거예요. 가지 마. 네. 예, 가능성이 있는 예, 거죠. 상호 풀어줬는데 그게 주가에서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뭐 갖고 보려면 하나투어가 6만 원을 깨면 그 다음에 롯데관광개발이 14,000원 지지를 실패하고 13,000원 깨면 이거는 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한테 물어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이 저는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만든 초기 조건의 민감성. 단어가 어려운데 네. 지금 요 미세한 여러 가지의 이 갈등 구조가 어느 건 롱이고 어느 건 숏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삼성전자 롱, SK하이닉스 숏. 삼성전자 롱 할 때 DB하이텍,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중에 밸류체인들 롱. 그런데 여기에는 또 그동안 AI 칩법 관련되거나 로봇 관련되거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3월 달까지 감사 보고서 이제 확정 받아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많은 것들은 숏. 같은 섹터 내에서 이렇게 갈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네. 이럴 때 제가 보는 게 이제 통계학이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브라운 운동으로 여러분들 브라운 운동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입자가 여기저기 튀는 뭐 그런 운동 아닌가요, 대표님? 그러니까 네. 꽃가루 운동인데 갖다 해서 바람, 그 물의 장력, 그 다음에 기온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물 꽃가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역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네. 네. 이거를 주시장에다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꽃가루가 종목입니다. 그리고 기온, 물의 장력 이런 것들 에너지를 미국과 중국의 파워게임으로 단순화시켜봐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뭐 경제적 측면, 정치적 측면, 군사적 측면 뭐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전 2,000개 종목들에 연결시켜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획화시켜 보는 거예요. 전 이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작업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롱, SK하이닉스 숏을 여기서 전략을 세운 거고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이 확산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종목에서도 올라가는 종목과 못 올라가는 종목의 차별화가 상대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차이를 줄 거고 이 차이에서 갖다 해서 그 급등하는 대장주를 선택하는 게 또 중요하고요. 수급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주가 지수 상환계수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갖다 해서 중소형단의 종목단들이 많거든요. 네. 삼성전자 올리고 밑에 단 8개 떨어지면 이게 중화돼 갖고 지수는 안 움직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체크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죠. 여기서 갖다 해서 물의 기후나 온도를 보는 거를 저는 이걸로 봅니다. $1의 동향. $1의 동향. 지금 제가 전번에 1,300원까지는 열어놓으십시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1,280원입니다. 이제 20원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20원 정도 여기 1,400원 근처하면 2,400 깼다 갑니다. 근데 여기가 적극적 매수 시점입니다. 네. 예. 1,300 가서 뭐 1,350, 1,400 가는 시장 아니거든요. 올라놓고 또 죽일 때 이제 우리는 이 과정을 봐야 되니까 1,210원대 벌써 이걸 판단하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정도. 그런데 이 속도를 결정하는 게 10년짜리 미국 국채 금리하고 가장 또 중요한 게 달러 인덱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요번에 CPI에서 앞으로 유가가 급등하거나 천연가스가 급등하면 뭔가 자꾸 노이즈가 생길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도 체크를 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환경이에요. 그러면 이 환경 속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죠. 천연가스 떨어진 속도 보세요. 거의 90불대짜리가 2불대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은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가니까 네. 뭐 이제 난방이나 천연가스는 이제는 급격하게 상승보다는 옆으로 길 것 같거든요. 네네. 원형 바닥형. 그리고 또 이거 급등시켜갖고 제일 가장 혜택 본 게 미국 시엘가스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 다 저장해서 다 찼다 해갖고 그 재고가 이제 다 찼어. 그래서 더 신규 매수 없어 해서 이렇게 급락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겨울이 뭐 난리치게 춥다 그러니까 거꾸로 따뜻해갖고 이 상황이 이제 이 천연가스를 이 모양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작년도 11월 달에 갖다 이제 이쪽 관련된 종목들 뭐 퓨어셀이나 하나솔루션 이런 것들이 다 꼭지치고 지금 박스 조정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게
대표님, 지수가 지금 단에서 한 번 더 꺾이고 어쨌든 2,500선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장 많이 하락하는 거 보고 심장이 좀 많이 벌렁벌렁 하셨던 분들도 있고 손절매를 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 좀 현금을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겁니까? 어떤 다른 기회를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예. 저는 오늘 때리신 분들 잘못 때린 것 같아요. 꼭 그 2,400 공포 때 그럼 왜 2,500 가까이 올 때 안 때리세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그럴 때 때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요번에 때릴 거는 저는 급등한 종목들은 지금 또 때려라 그럽니다. AI 칩봇 관련된 종목이나 2, 3월 달에 코스닥 기업들 실적들 뒷받침 카타에서 로보티스가 급등했는데 적자예요. AP성이 급등한 거의 더블 갔는데 그 수익률 커버 하겠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도 때려라 합니다. 그러면 뭘 이동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형주 중에서 지금 가타이에서 네이버, 카카오 전번 시간에 23만 원, 7만 원대 때려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대 수익률보다 요번에 이제 같이 떨어졌다가 돌았을 때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3% 5% 오르고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도 눌림목에 사서 한 10% 정도 나올 때 거기에 30%나 50% 줄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수가 2,400 정도까지 찍고 2,500을 다시 갈 때는 주도주가 바뀔 거라는 말씀이신 난 거잖아요. 바뀐다라고 봅니다. 예, 그 중심에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앞서서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쪽일까요? 시스템 반도체 쪽도 네. 간단히 예를 들어서 저는 구분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 미국의 공장을 질 때 밸류체인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요. 이게 차량용 반도체인지 PCB 그 라인인지 구분해야 된다고 봐요. 이 차이가 굉장히 어마무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미 반도체, DB하이텍 뭐 이런 쪽은 매수인데 그동안 급등했던 SNS텍이나 AD 테크놀로지나 이런 것들은 눌림목 매수지 오를 때는 털어라 쪽으로 오히려 차별화를 두고 싶어요. 네. 이 차이가 무슨 차이냐면 미국과 연동돼서 공장을 지을 때 밸류체인이거나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다음 전략을 세울 때 이번에 로봇 관련주가 된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략적 제휴 그 인수 지분 이거 투자? 때문에 예.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뉴스 하나를 딱 어디다가 삼성전자와 관련된 뉴스이실까요? 먼저 찾아볼게요. 예. 그래서 주도주를 찾는 게 참 중요한데 쉽지는 않고요. 바닥에서 잡기를 원하지만 또 항상 찾게 되면 꼭지인 경우가 많고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장입니다, 대표님. 저희에게 힌트를 좀 주세요. 저는 이 두 가지 뉴스에서 찾으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이재용 회장이 등기 임원 복귀 안 한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 더 자숙한다? 이번에 법률 리스크 해결되기 전까지는 네. 등기 이사 안 하겠다. 이거는 여전히 그 분식회계 문제라든지 이게 계속 이제 그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는 것들이요. 그렇죠. 예. 이게 형사 25부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법률 리스크가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이게 3월에서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나? 첫 번째 생각.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생각은 이 ARM 상장 손정희 회장의 명운. 이분이 지금 소프트뱅크가 거의 망가졌습니다. 그래갖고 이 ARM을 상장시켜서 자금을 빼야 뭔가 돌아갑니다. 마치 춘천 레고랜드, 롯데건설 이거를 갖다 해서 메리츠금융지주와 펀드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해서 롯데케미칼 증자하고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갖고 하듯이 이 소프트뱅크도
이 자금 조달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혼자 못해요. 그러면 이 아이디어가 전에 한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하고 만나갖고 하는데 ARM 상장 일정 과정에서 삼성전자하고 뭔가 연결이 되나. 뭐 전략적 제휴가 됐든 지분 인수가 됐든 이게 삼성전자 끌개가 될 수가 있고 여기에서 가타에서 파운더리나 관련된 에너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법률 리스크 이 부분의 마이너스를 네. 요걸로 푸나 한번 볼게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나 미국 밸류체인이나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 연결고리의 아이디어의 하나의 물줄기를 그래서 삼성전자는 괜찮은데 SK하이닉스는 노 잡는 게 이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요새 이 종목 보세요. 오늘도 강합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래프 보세요. SNS텍은 미리 가서 그런지 눌림목을 주고 있고요. 네. 칩셋 미디어가 지금 그동안 으쌰 나온 다음에 잘 안 빠져요. 이런 것들 하나씩 보세요. 그리고 SL이라고 이제 자동차 부품단. 저는 이게 SL 리코로 세종공업, 이지 그리고 미국의 공장, 그 현대차나 이런 거 공장 질 때 밸류체인들. 여기에는 또 수소 에너지도 수소도 있습니다. 일진다이아, 유니크, 이지 이런 종목들을 샘플링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기서 수급이 딱 들어오면 이쪽에서의 종목 순환 전략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한 축이 미국 공장 빨리 짓게끔 만드는 보이지 않는 바이든 정부의 가드레일이나 전략과 그럼 중국도 또 전략을 세울 거 아닙니까? 중국은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투트랙으로 갈 것 같아요. 풀어주는 거 있고 같이 제재시켜버리는 게 있고. 요거를 잘 조절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는 내일 당장 리오프닝주가 어떻게 되고 소비주가 어떻게 되나 그거 갖고 볼래요. 면세점주나 화장품주나 근데 왜 내일 당장이에요, 대표님? 갖다 이제 2월 18일 날 푼다고 해주니까 네네. 그동안 못 갔던 눌림목이 이제 거래 들면서 선반영 시켜주나 그거라도 순환이 나오나 네. 그러면 지수단을 막아줄 수 있거든요. 하락을요. 그거를 하나투어, 아시아나항공, 롯데관광개발, 카지노 관련주하고 화장품하고 여행주 갖고 볼래요. 거기서라도 밑골이 달리고 올라가면 그래도 한 축은 되는구나 하기 때문에 급락 종목들이 나오고 시가상이 조정하더라도 지수를 부러뜨리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거를 또 하나 생각을 해볼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이게 저는 가장 또 중요한 시나리오입니다. 네. 이거는 중국의 시나리오입니다. 중국. 네. 여기 보시면 2012년도 11월 30일입니다. 거의 10년 전. 이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피벗 투 아시아라는 화두를 내면서 미얀마, 캄보디아, 동남아를 순방합니다. 네. 피벗 투 아시아. 결론 10년 동안 피벗 투 차이나 됐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어떻게 실패했냐? 이 피벗 투 차이 아시아가 무슨 뜻이냐면 요 미얀마 그다음에 캄보디아 이 중국의 1대1로 내려오는 전략을 막아갖고 그다음에 요 말라카이 해협만 봉쇄해버리면 어떠한 그 중국의 이 유통망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전략으로 규제 전략으로 들어갔는데 중국이 어떤 돈의 파워를 해갖고 미얀마는 군사 쿠데타 일으켜서 군사 정부를 일으켜버리고 그다음에 캄보디아는 부동항 항구 조차권을 얻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피벗 투 차이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말라케이 할 소용없어요. 캄보디아에서 바로 중동으로 출발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철도 갖고 캄보디아나 미얀마 갖고 배 타고 이 루트를 가거든요. 지금은 이제 어디 집중하냐?
아프리카 집중합니다. 중동 집중해요.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미국보다 중국이 이기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있는 게 이제 1대1로 해양 1대1로에서의 물류 갖다 얘기해서 중국의 수송망 구축 전략이거든요. 네. 이거를 막으려고 인도 태평양 전략을 세운 게 이게 쿼드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인도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새로운 변수 터지고 인도가 거의 약간 좌클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내세워갖고 우리나라 껴서 우리 오히려 삼각체계를 더 강화시키려고. 그러면 여기서 또 중국이 또 줄 잘 서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 정부는 약간 이제 우클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군사적인 문제가 충돌이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 부분, 군사적 부분 이런 것들이 다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네. 다. 그러면 마이너스는 버려야 되고 플러스는 사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밀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그게 쉽겠습니까? 투트랙 전략의 에너지인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결론이 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이 2024년 AI 챗봇 로봇 우주항공 2차 전쟁 이게 마무리되면서 저는 일로 이동할 것 같아요. 새로운 주도주의 재편은 음식료? 굴삭기와 먹자 쪽입니다. 먹자 쪽. 그러니까 라면이 됐던 사료가 됐던 네. 음식료, 뭐 CJ 시푸드, 그 다음에 또 삼양식품, 농심, 이 굴삭기는 뭡니까? 미국 공장 빨리 들어와. 그리고 중동이든 우리든 또 여러 가지 성장 에너지의 건설 에너지. 그리고 중국도 분명히 빅데이터 센터 만들고 또 중동하고 또 여러 가지 연결고리 할 테니까 이 이미지가 딱 생각들은 여기에 연결된 종목들을 이 제2의 AI 챗봇이나 로봇 같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한번 급락하고 요번에 2,400에서 지지해서 돌릴지 한번 흔들었다 갈지 거기서 새로운 주도주가 이쪽에서 나오나 볼 생각입니다. 상반기 중에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저는 3월에서 5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주도주 테마는 2, 3개월밖에 안 봅니다. 1년 연속 주도주 없습니다. 네. 지수는. 그러니까 요번에 3월 달까지 감사 보고서 후폭풍하고 코스닥 실적 기업 에너지에서 그나마 급등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작년도 10월과 11월 달에 고점 찍고 조정한 종목에서 찾자. 작년도 말에 고점 찍고 조정하고 있는 점. 작년 10월과 11월. 예, 10월과 11월. 하나의 이벤트라 보면 빈살만 네옴시티로 11월 달 올 때 전에 고점 찍은 것들. 네. 그리고 나서 급락한 종목들이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쪽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도주 재편이 간단히 예를 들어서 AI 관련된 거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로봇이나 이런 게 같다면 요번에는 같이 지수는 빼져가고 또 영원히 똑같이 박스인데 색깔이 또 바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2, 3개월 동안 조정한 것들. 이게 데모가 벌써 시작한 것 같고. 얘는 고점이 작년 11월 18일입니다. 네. 빈산만 오기 전에 7,000원짜리를 더블. 이때는 꼭 지금 뭐 AP 위성이나 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나 요새 급등한 종목 요거를 보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곧 뭐 조단이 수주해 온다. 대통령 뭐 여러 가지. 결론은 뭐예요? 121선까지 기간 조정하면서 이게 지금 거의 3, 4개월입니다. 3, 4개월 동안 A, B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그러다가 요새 거래량이 탁 치면서 움직이는 것들. 세아 특성 그래프 비슷하죠. 이때 세아 특성한 세아 베스텔 지주 이게 1, 2, 3 해갖고 난리 쳤거든요. 한미 글로벌이니 코오롱 글로벌이니 이렇게 흥분하고 나서 완전히 급락. 저는 지금 AI 칩봇이나 이런 것들이 3월이나 5월이나 이 모양 그대로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때 반드시 다음 타자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게 이제 철강 쪽에서 나오나 그 다음에 굴삭기 쪽 이미 중국과 중동하고 연결된 조선주는 벌써 가고 있어요. 네.
그것도 LNG, 카타르 프로젝트 이런 연결고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변동을 주고 움직일 때 항상 저는 주도주 재편 과정이 나온다라고 봅니다. 지수는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2350과 2370. 그럼 삼성전자, 6만전자 살짝 건드렸다 가는 거. 그런데 6만 1,000원은 안 깨요. 그러면 내일과 모레에 바닥 들어오고 또 2,500 시도할 거라고 봅니다. 환율이 거의 1,400 왔으니까. 근데 그때 갈 때 뭐가 갈 거냐? 수산, 사료, 음식료 이러한 먹자 쪽하고 그다음에 미국 공장 들어가는 가드레일 피하려고 하는 네. 그쪽은 피하려고 하는 틈새 종목들 이런 것들 밸류체인들 자동차 부품단 시스템 반도체 쪽 여기서 공장 같이 들어가는 것들이요. 그런 것들 선별화 작업 그리고 우리 히림 그다음에 이게 사조 산업입니다. 요새 벌써 뭔가 모양의 징후들이 나옵니다. 하나하나씩 보죠. CJ 시푸드 시도하려고 그래요. 시도하려고. 네. 그다음에 사료. 이제 3월에서 5월이면 황사 들어오고 구제역 들어오고 조류독감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것도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또 갈등 구조에 또 먹자 쪽이나 사료 쪽에서 한국 봉쇄령 또 푸틴이 쓰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니 한일 사료니 이런 것들 또 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3월, 5월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확률 이거는 쪽지게로 그냥 가능성만 얘기할 거지 네. 이렇게 된다가 아닙니다. 대표님, 주도주의 재편, 뭐 투자의 아이디어에 대한 힌트는 지금 충분히 주고 계신데 이런 종목들은 그럼 언제쯤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 시점은요? 지금 분산 투자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네. 저는 윗꼬리 패턴을 굉장히 그러니까 한 단계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처음 거래되고 눌림목 줄 때 들어오거나 이렇게 5일선, 11선, 21선, 120선 다 뭉쳐갖고 새롭게 지금 시작하려는 것들.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차트가 사조 산업이죠. 산업이잖아요. 저런 그래프는 지금 들어가도 예, 지금 괜찮은 들어가도 건가요? 되는데 한일 사료는 거래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네. 팜스코도 거래가 여기서 윗꼬리 패턴 놓고 한 달 반 동안 딱 끊어놔요. 여기서 이 거래량이 2배 거래량 딱 치는 날 들어갔어요. 이렇게 관찰 대상으로 넣는 거죠. 그러면서 이쪽 섹터의 순환 매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가까이에서 팜스코 같은 경우가 지금 4,000원인데 7, 8,000원 가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한 게임 끝난 거라고 봐야죠. 그런 것들을 샘플링하고 찾아다니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요번 지수 또 이제 2,400 공격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지지하고 가냐 뺐다 가냐 그 차이일 뿐이지 또 전 또 다시 2,500 또 본다고 봅니다. 3년대 6만 4, 5천 또 봐요. 네. 예, 그때 뭘 중심으로 올리냐. 그거 올릴 때 더 빼는 거는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 3월달 감사 보고서의 불확실성, 뭐 갑자기 의견 거절 가능성이 있거나 연속 적자거나 테마로만 갖고 실적 뒷받침, 매출 뒷받침 안 되는 것들은 다 제거해야겠죠. PER이 말도 안 되게 지금 몇백 배 오른 종목들이 많죠. 예, 꿈으로 간 것들 다 피해라. 그러니까 AI 챗봇이라든지 이런 것들 피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보수적으로 이제 먹자 쪽. 저는 먹자 쪽에서 한번 또 게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리오프닝 관련주랑도 엮일 수 있는. 엮일 수도 있고. 예. 활동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터키 재난이 저는 또 가까이에서 먹거리에도 에너지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요? 어떤 식으로 엮일까요? 저는 거기가 가까이에서 유럽이나 이쪽이 그 동양과 서양이 오는 하나의 그 물로 치면 중간 딱 접점 지역이에요. 네. 여기가 지금 완전히 그냥 뭐 난리가 난 거거든요. 이게 간단히 해서 동쪽에서 유럽으로 가는 물류망과 유럽에서 동양으로 오는 물류망이 이게 뭔가 어긋났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밀이 될지 옥수수가 될지 무슨 우리가 간단히 해서 중국과 대판 싸울 때 물류할 때 뭐 요소 뚝따지도 같지 않은 뭐 이런 것들 떠들듯이 네. 거기에서 분명히 노이즈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연동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저는 그거를 고민해 보면 저는 사료예요. 사료. 네. 그리고 이 사료는 또 뭘 또 건드냐면 중국의 돼지를 건드려요. 구제역 돼지. 네. 중국 돼지고기 가격 이거는 끔찍한 것들입니다. 석유가보다 더 무서운 통제거든요. 네. 이게 또 건드려지면 이건 물가를 건드릴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딱 3월에서 5월 달 요 구간 동안에 분명히 또 하나의 에너지가 나올 겁니다. 요새 그쪽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이때 또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 이게 수산을 또 건드릴 거거든요. 오히려 수산주를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 저는 오히려 예. 이게 바다타니까 근데 묘하게 일본산 수산 안 먹어 대신 사조양 참치 통조림은 사 한국산은 괜찮아. 이런 에너지가 나올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차별화를 한번 대응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2, 3, 4, 5 특히 4월 달 기점에 이제 대세를 결정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1, 4분기, 4, 4분기야 1, 4분기. 네. 그리고 그때쯤 CPI가 진짜 확 꺾어져야 돼요. 확이라 그러면 얼마나 꺾여야 돼요? 옷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금년은 금리 인하 없다. 요번에 높아서 네네. 이게 또 노이즈가 생겨갖고 또 오늘 변동성 준 거 아닙니까? 그게 싹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3월과 6월 코스 마디가 딱 4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4월 달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오르지 않은 것들 중에 뭔가 테마 그러니까 이 바닥 선수들, 헤지펀드들 얘네들이 머니게임 할 수 있는 섹터가 뭘까? 여러분들 눈에 콩카풀 씌우게 해갖고 언론 플레이도 하고 막 해서 주가 땡기면 또 이쪽 에너지가 일로 확 오게끔. 지금 종목별로는 하기 딱 좋은 장이 됐어요. 지수는 박스 갇히게 하고. 요번에 맛을 보게 했잖아요. 몇 가지 종목들은 50에서 더블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의 테마 종목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껴있는 분들 중에는 반드시 분명히 다른 에너지면 이걸 무조건 팔고 일로 확 붙을 거거든요. 그 수급 에너지가 또 하나의 또 거품을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품 만들 수 있는 테마의 사이클은 뭘까요? 딱 먹거리 쪽 있고요. 빅데이터 센터, 그다음 아까 손정희 회장의 그 연골고리와 전략적 제휴. 지금 한쪽이 이재용 회장이 법률 리스크 딱 되면 이거에 반대로 치고 나가는 걸 분명히 만들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게 뭘까를 저는 전략적 제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게 말씀하셨던.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선거 요번에 재선을 하시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뜻대로 안 되잖아요. 뜻대로 안 됩니다. 지금 SK도 발 싹 빼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공장 들어오는 속도도 그러면 빨리 들어와 개념이 뭐예요? 여기 제재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니네들 여기서 생산하는 것만 인정해. 갖다 여기서 자동차 보조금 갖다 해서 뭐 사업체 리스는 허용해줘. 뭐 이런 거 같이 세부 룰을 만들 때 분명히 그 에너지를 줄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롱숏이 또 갈린다고요. 네.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 가장 샘플링은 안 올랐어야 됩니다. 바닥권에 있어야 돼요. 여기서만 딱 불을 지르. 그러고 와서 소외된 것들 중에서 그럼 소외됐다는 건 나는 느낌이 어떠냐면 그 뜨거운 태양에 수분이 다 바짝바짝 말라갖고 그냥 조금만 불쏘지기만 딱 있으면 불이 확 붙는 그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종목. 네. 일반 투자자 거들도 안 보고 다 털리고 그게 이제 역별에 수렴된. 그런데 뭔가 끌개가 생기면 딱 치고 나갈 수 있는. 대표님, 앞서서 헤지펀드 얘기하셔서 떠오른 건데 헤지펀드의 대가라고 불리는 조지 소로스가 테슬라의 주식을 많이 샀더니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 지난주에 한 7% 정도 급등을 했더라고요. 테슬라가 가니까 나스닥도 가는데 서학 게임들이 요새 가장 많이 사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구글의 알파벳
이런 종목이라고 하더라고요. 1위, 3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뭐 테슬라를 비롯한 구글, 알파벳 또 마이크로소프트 이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쪽은 매도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의견이 변함이 없으시군요. 왜냐하면 예. 테슬라가 100불이 210불까지 됐습니다. 우리 귀에 소로즈가 샀습니다. 올랐습니다. 그게 저는 끝물. 그러면 네. 저는 오히려 애플 연결고리를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급락의 가장 트리거가 버펫옹이 TSMC 때리면서 애플 집중 전략. 지금 버펫옹 집중 투자하세요. 전체 자산의 반을 애플. 네. 그리고 한 종목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러면 딱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 국민은행 딱 두 가지를 전체 포트의 반 이상 샀다는 논리하고 똑같아요. 이게 뭐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동안 테슬라보다 애플이 못 갔어요. 애플이 못 갔습니다. 네. 여러 가지 에너지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러면 애플 연결고리가 뭐냐? LG전자, LG이노텍,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애플 페이 연결고리의 한국정보통신 이런 것들에 연결된 종목을 타겟팅해서 이제는 테슬라가 숏되고 애플이 롱되나 한번 보는 거죠. 지금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네. AI 챗 그거 각각 해갖고 한 에너지가 전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이 또 한 발 늦은 거네요. 저는 우리 귀에 누가 사서 올랐습니다. 근데 이미 따블 갔습니다. 주도했습니다. 먹을 거 없다는 얘기예요. 먹을 거 없습니다. 아까 얘기하잖아요. 소에 대해서 바짝바짝 마르거나 공포를 만드는 거. 툼에 나와갖고 공포를 만들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노리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이렇게 이승조 대표님의 돈의 물줄기를 따라가는 이야기 듣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요.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